저의 스튜디오의 컨셉은 성수동 쇼룸 느낌입니다. 오. 네. 순수익은 최소 이제 겨울이 성수기거든요. 자연광 렌탈 스튜디오는. 그럴 때는 매출이 나와요. 그럼 에어비앤비가 안 맞고 렌탈 스튜디오가 맞다고 해주셨는데 에어비앤비가 왜 안 맞으셨어요? 가장 큰 건 저는 임장 다니고 부동산 다니는 게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렌탈 스튜디오는 제가 양도 매물만 보다 보니까 허들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워낙 이런 예쁜 공간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니면 다닐수록 렌탈 스튜디오 진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대에 퇴직했는데 그때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둘째 육아휴직 중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뭔가 이때 아니면은 그만두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충동적으로 그만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와, 드디어 이 공간에 제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렌탈 스튜디오를 2년째 운영하고 있고 또 아이폰 촬영 작가로는 1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 키우고 있는 육아맘 정프랑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렌탈 스튜디오고요. 저는 자연광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의 스튜디오의 컨셉은 성수동 쇼룸 느낌입니다. 오. 네. 이런 식으로 가방 쇼룸처럼 진열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또 이쪽으로는 카페처럼 앉아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창가에 침대를 배치해서 침대 촬영 컷도 찍고 또 안쪽으로 오시면은 빈티지한 지리감을 배치해서 좀 고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연출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 서류가 완전 비싸 보이는데 얘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거 당근에서 3,500만 원. 와, 대박이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오브제도 다 골라서 놓으신 거네요? 네. 근데 이거는 테무에서 그래요? 있고, 네. 그럼 이 공간 꾸미는데 총 얼마나 드신 거예요? 양도 받을 때는 전체 1,900만 원 정도의 양도를 받았고 그럼 공사를 안 하신 거예요? 네네. 이 공간은 제가 전혀 공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창문, 틀 이런 거 다 되어 있었어요? 네, 기존에 되어 있던 공간들이에요. 왜냐면 저는 인테리어 하는 거에 좀 애들도 있고 하니까 와서 계속 있기도 그렇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여질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유행 타지 않고 깔끔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곳을 양도받았어요. 그러면은 공사 아예 없이 집기 세팅만으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사실 이런 침대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도 받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양도 받는 거라는 개념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생소해서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은 피터팬이나 아니면 상집가 같은 카페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보시면은 렌탈 스튜디오 양도 매물이 많이 올라와요. 계약 기간은 남아있는데 그걸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이 직접 올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검색을 하면서 유행이 많이 타지 않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매물을 찾아서 임장을 다니면서 이 매물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매물의 보증금이랑 월세는 얼마예요?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요.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네, 사진 작가로도 활동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사실 여기가 2호점이에요. 2호점은 경기도 지역에 제가 하나 오픈을 했었는데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저런 걸 진짜 많이 시도해봤거든요. 그때 이제 그 공간을 예쁘게 찍으려고 엄청 사진도 많이 찍고 보정도 공부하고 브라이덜 샤워도 하고 파티룸도 하면서 사진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잘 확장이 돼가지고 아이폰 공강 촬영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런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는 구옥이 많은데 이런 컨셉샷들을 찍으면서 에어비앤비 등록할 때 예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촬영으로 수익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한 건당 25만 원에서 40만 원, 50만 원까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한 달에 200~300만 원은 충분히 벌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그 프랑님이 왕초보를 알려준다면 꼭 이 세 개는 해도 원하는 사진을 할 수 있다. 그럼 제가 3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핸드폰을 켜면 여기를 비춰주시면 여기 이렇게 격자가 있어요. 이 격자를 가이드로 물건을 찍을 때
맞춰서 찍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비틀어서 찍으면은 아무리 예쁜 공간이더라도 균형감이 없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찍을 때 가로 세로를 맞춰서 찍어주시면 감성 컷을 찍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또 이제 구도 중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구도가 3분할 법칙이거든요. 이 화면에서 이 선들이 화면을 3등분으로 나눠줘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여기 교차되는 지점에 찍고 싶은 물건을 두고 찍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도 예쁘지만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이 교차되는 지점에 찍고 싶은 물건을 두고 찍으면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인 구도가 나와요. 그리고 저는 네. 제일 궁금한 게 네. 정프랑 작가님이 쓰는 필터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 필터. 저는 따로 필터를 구매해서 사용하진 않고요. 또 수정도 대부분 핸드폰이나 PC 프로그램과 같이 연동되는 이 라이트룸 어플을 사용을 해요. 사진을 편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건들긴 하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 값을 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필터처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걸 구매를 하면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항상? 네, 이런 식으로 오.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음. 여기에 이 필터를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사진이 보정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음. 보시는 음. 왕초보자분들은 네, 아마 라이트룸이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이 정도만 해도 최악의 사진은 안 한다. 보통 초보자분들은 그냥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활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 저도 이렇게 찍었을 때 수직 수평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럴 때 편집에 가셔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막 이런 지저분한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울기도 좀 바꿀 수 있거든요. 조금 더 감성적인 사진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컵도 너무 예쁘고 저희 꽃도 너무 예쁘고 여기 침대도 너무 예뻐서 한 프레임 안에 그걸 다 찍으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꽃이 예쁘면 꽃에만 집중해서 찍으시고 침대가 예쁘면 침대만 집중해서 찍으시는 게 가장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에어비앤비가 안 맞고 렌탈 스튜디오가 맞다고 해주셨는데 에어비앤비가 왜 안 맞으셨어요? 가장 큰 건 저는 임장 다니고 부동산 다니는 게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렌탈 스튜디오는 제가 양도 매물만 보다 보니까 허들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워낙 이런 예쁜 공간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니면 다닐수록 렌탈 스튜디오 진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쓰시나요? 렌탈 스튜디오는 하루에 1시간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스튜디오는 사실 시즌별로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인테리어를. 그래서 그렇게 인테리어 바꾸는 시즌에 한 4개월에 한 번씩 포인트 되는 인테리어 바꿔줄 때 좀 바쁘고 평소에는 그냥 인스타그램 후기 올리고 이러는 것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 데일리로 하는 거는 아침에 예약 문자 보내는 거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네. 월 순수익은 얼마 정도로 평균적으로 잡아요? 순수익은 최소 200만 원에서 이제 겨울이 성수기거든요. 자연광 렌탈 스튜디오는. 그럴 때는 매출이 500만 원, 600만 원도 나와요. 그럼 요 고정비는 얼마 빠져요? 고정비는 지금 이 공간은 130만 원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수기에는 진짜 괜찮네요. 네, 성수기에는 진짜 하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알고 지낸 지 꽤 됐는데 스튜디오 구경은 처음 와본 것 같은데 네. 저 맨날 지하에만 있다가 자연광 보러 오니까 너무 예쁘고 저도 하나 차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자연광 스튜디오의 매력이 이제 공간이 예쁜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쁜 걸 좋아하고 또 그런 거를 배우고 싶은 욕구도 컸기 때문에 지금 이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만족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네. 원래부터 스튜디오 딱 해야지 와 대단한 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시는 분들은 이걸 찾는 시간이 꽤 걸리셨죠? 회사를 그만두고 그만둘 때는 회사 말고 다른 거를
죽기 전에 해봐야겠다 이런 죽기 전에 정말로요. 뭐였냐면은 전 그냥 안정적인 회사만 다니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게 너무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는 게 남편이랑 둘 다 회사 다니다가 50대에 퇴직했는데 그때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둘째 육아휴직 중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뭔가 이때 아니면은 그만두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충동적으로 그만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그만뒀는데 빨리 뭔가 이루고 해내야겠다. 특히 작년에 그랬었어요. 사실 렌탈 스튜디오를 저는 주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업도 찾아보고 싶고 확장을 하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이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 여름에 한참 이 사진이 엄청 잘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애들이 연달아 아프면서 입원하고 가족의 일도 생기고 둘째도 갑자기 열이 나서 119에 실려가고 이런 일이 한 번에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3개월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제 나는 빨리 이거를 루틴을 찾고 해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떨어지니까 다시 올리기도 쉽지 않고 애들 키우면 그러잖아요. 애들 방학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1월부터는 어떤 스터디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좀 핑계대지 않고 3개씩 하는 스터디를 했는데 그 3개월 동안 정말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의나 수익화하는 거를 엄청 많이 확장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렌탈 스튜디오가 시작이었지만 좀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거는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주변에 아이 키우면서 부업을 찾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네. 공통적으로 이야기 주시는 게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없는 일을 꼭 찾게 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스튜디오는 전혀 제약이 없는 편인가요? 맞아요. 진짜 제약이 없어요. 그냥 보통 응대나 마케팅 업무는 다 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가능하고요. 청소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비어있을 때만 오면 되는 거니까 아침에 일찍 와도 되고 애들 재우고 와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키우면서 시작하기에 너무 좋은 부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프랑님 공간도 보고 네. 어떤 식으로 부업의 부업까지 하시는지 이야기 들었는데 아이들 키우시면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용기를 내고 싶은 주부님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이슈도 너무 많고 또 아이들 놓고 나가는 것도 두려운 마음 저도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부님이랑 하는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렌탈 스튜디오 오픈하셔도 좋고 이것마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보면은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블로그나 이런 부업도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든 시작을 해보고 계속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처럼 또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이나 보정이나 뭐 컨텐츠 만드는 스터디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프랑 검색하시면은 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로우 하시고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프랑 작가님의 스튜디오 운영이랑 사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